키울 때 애기 안 키우더지. 달려요 다님. 퍼플. 퍼플. 어두. 지난 영상에서 공부 습관을 이야기하다 보니 독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학년별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게 되는지, 책 읽기 싫어하던 두 아들을 키운 실제 경험담과 관련 도서와 영상을 통해 접했던 이야기들을 핵심만 모아 정리해보겠습니다. 독서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과목 학습에 있어 교과 개념을 익히고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문해력을 요하는 문제가 상당한데요. 특히 한글을 뗀 지 얼마 되지 않는 저학년 때에는 무분별한 수학 선행 학습보다 제대로 된 독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했던 많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수한 성적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독서 없이 중고등학교에 간다면 교과서 자체를 어려워하고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저학년의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서도 국어 시간이 증가되었는데요. 모든 과목의 학습은 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단 교과 학습을 위한 뿐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 독서는 우리 아이의 지혜로움은 물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독서는 과제가 아닌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독서의 시작만큼은 지식 독서와 필수 권장 도서가 아닌 아이가 좋아하는, 원하는 책이어야 하는데요. 아이가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아이의 성향에 따라 5권 정도 추천해 주어 고르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의 소재나 재미있게 본 책의 같은 작가님이나 같은 시리즈를 연구해 추천해 주어도 좋습니다. 저희 큰아이의 경우 학교 관련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 편의점이나 마트 관련 도서를 추천해 주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법한 책의 내용을 일부분 이야기해서 궁금하게 하거나 오버액션으로 성취감을 돋구거나 부모님이 먼저 읽어보고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지라도 읽기 능력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점차 지식도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책을 강요한다면 독서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흥미롭고 원하는 책으로 시작해보세요. 심심하면 손 뻗는 곳에 책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 공부방은 물론 침실, 거실, 주방 한켠까지 눈에 보이는 곳곳에 책을 비치해 두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물려주신 책들이 많아 어릴 적부터 두었긴 했지만 사실 두 아들은 그렇게 책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표지 색깔별로 분류해서 놀기만 하고 예쁜 표지에 눈길이 가면 스스로 펜으로 잠깐 들어보기도 했지만 자리 잡고 읽어준다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 형도 읽고 엄마도 읽고 있으니 책을 한두 권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집책으로 읽고 방학 중에는 도서관에 자주 가려고 노력 중인데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구경만 해도 아이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독서 중 차분한 분위기를 위해 가사 없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도 좋겠습니다. 습관의 중요성은 앞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폰과 TV 리모컨을 드는 습관이 잡히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게 더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는데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보신다면 수유 중에 홀로 맛있는 맥주를 원샷 때리고 있는 남편을 보는 기분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규칙을 만들고 부모님께서 스마트폰이 아닌 책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일정한 시간에 독서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조금씩 읽어보는 습관. 책에 글밥이 많다면 꼭 하루에 다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에게 문제집 풀래, 책 읽을래 물어보면 책을 읽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큼은 모든 교재를 내려두고 독서데이를 정해보면 어떨까요? 서로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더욱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도서관이나 공공기관마다 다양한 독서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아이의 경우 수료증을 받아 성취감을 느끼고 작은아이의 경우 평소 좋아하는 클레이 도크 활동에 흥미로워 했었는데요.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자연스럽게 책을 대출해 가기에도 좋았습니다. 도서관 인기책이어서 예약이 차 있거나 아이가 소장하고 싶은 책만 구입하고 있는데요. 고가의 전집은 자칫 다 읽어야 하는 강박에 아이가 원하지 않는 책도 읽혀야 할 수가 있고 고가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보상 심리를 원할 수 있습니다. 중고서적을 구매해도 좋고 아이가 원하는 단편 혹은 아이가 원하는 전집만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한글을 익히고 읽기 독립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라고 하면 책 내용보다는 글밥이 적은 양으로 선정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다 추천받은 책이 이큐의 천재들 시리즈였습니다. 그림도 귀엽고 두 아들 모두 재미있다며 글밥이 꽤 늘었음에도 시리즈별로 다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캐릭터 이름별로 어휘력도 채울 수 있고 때로는 교훈을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는 글밥 많은 책의 거부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외 글밥이 있는 다른 책들은 한 장씩 엄마와 나누어 읽어도 좋고 누가 더 실감나게 잘 읽나 가족끼리 내심 경쟁하며 역할극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시간상 잠자리 독서 시간에 반만 읽어주었습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 아이가 궁금해서 눈 뜨자마자 펼쳐보는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 밤에 엄마가 다시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큰아이가 어느 순간 학습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게임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보게 했는데요. 학습 만화 한 권에 좋아할 법한 창작 동화도 한 권 끼어 읽기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읽어준 책은 교과 연계 도서로 국어 시간 지문으로 나오거나 관심 있어 하는 역사, 우주 이야기 등 사회과학 다양한 주제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쉽게 이야기로 다룬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중학년부터 읽어야 하는 지식 독서에도 그동안 엄마와 함께 접했던 소재였기 때문에 생소해하지 않았는데요. 저학년에는 이야기책만 읽었다면 중학년부터는 지식 독서도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타가 됐어. 다들 꿈을 특히 저학년 때에는 언어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소리내어 읽는 게 좋은데요. 한 권 다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면 목도 아프고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지적을 당하면 읽기 싫어할 텐데요. 첫 페이지나 첫 줄만이라도 소리내어 읽게 하고 내용 파악에 문제가 안 된다면 한두 글자 잘못 읽더라도 넘겼습니다. 한글을 뗀 지 얼마 안 된 친구라면 개별 글자만 읽을 수 있을 뿐 아직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쓰기 활동만이 독후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이나 전시, 영화 또는 미술 활동 등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책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데요. 확인이 아닌 놀이로 독후 활동을 접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또한 무슨 내용이었어? 내용 모르네. 제대로 읽은 거 맞아? 다시 읽어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내가 그 인물이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기억에 남는 일부를 선택하게 하고 이야기를 나눈 뒤 폭풍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관람 시 아이만 들여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또한 1시간의 커피 한 잔과 관람료 절약을 위해 늘 고민했지만 아이들과의 관람평을 함께 나누기 위해 늘 함께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책과 어떻게 다른지 등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보고 부모님과의 돈독한 추억도 쌓을 수 있겠습니다. 위인전 같은 경우는 인물이나 배경을 그려보거나 좋아하는 이야기 속 캐릭터는 스케치 후 손코팅지를 이용해서 키링이나 놀잇감으로 가지고 놀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부지런할수록 아이들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후 활동 또한 강요된다면 독서조차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성향에 맞게 활동해주세요. 저희 집은 월수금은 일기, 화목은 독서 기록으로 습관을 들였는데요. 처음부터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일기를 썼던 친구라면 독서 기록도 수월할 수 있을 텐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큰아이의 경우 다양한 마음 표현을 배울 수 있는 마음사전과 다른 친구들이 써둔 독서장을 예시로 둔 책이 꽤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독서장이 강압적이면 독서조차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책 제목부터 그리고 세 줄부터 살살 잘 꼬셔야 합니다. 큰아이의 경우 100권이 채워지면 원하는 레고를 사주겠다고 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원하는 레고를 얻었으니 아이는 성취감을 느꼈고 이후 100권마다 매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는 했지만 100권의 힘은 꾸준한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점차 한 장씩 빼곡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안 받고 안 쓸래 할 수 있기 때문에 폭풍 칭찬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본인이 책 읽는 모습을 촬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이에 맞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권해보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이야기나 맞춤법이 틀렸더라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받아쓰기 활동을 통해서만 맞춤법을 짚어주었습니다. 일기나 독후감에는 되도록 내 마음껏 글로 표현하기에만 집중을 해서 쓰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만 필사해보아도 좋고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보거나 주인공에게 쓰는 편지글이나 일기 형태도 좋습니다. 저학년 때에는 이야기책 위주의 아이가 원하는 책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중학년 이후에는 지식도서까지 서서히 시작해간다면 문해력과 더불어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스마트 사용 시간만 조금 줄인다면 하루 30분의 독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의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 오늘부터 조금씩 꾸준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의 도서관 대추중부터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아이와 함께하기 좋은 여행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